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트위터를 통해 오늘 12시 50분경 밝혔습니다. 대통령 내외는 앞서 어제 저녁 호프 힉스 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은 백악관 관저에 격리됐으며 곧바로 치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이것을 극복할 것이라고 했고, 멜라니아 여사는 우리는 괜찮다며 모든 일정을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션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두 현재 괜찮은 상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당장 15일로 예정된 2차 TV 토론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위스콘신,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지에 예정된 집회에도 참석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에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해 유세하던 모습을 이제는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당장 대형 언론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이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트럼프의 재선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AP통신은 최악의 대유행이 지났다고 국민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대통령이 위중해지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책임자로 앉게 되며 펜스 부통령도 무력화될 경우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가장 유력한 인수인계 대상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는 호프 힉스 보좌관이 지난 수요일 아침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에어포스 원에 탑승했으며 그날 증상이 심해지자 저녁에 두 번째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는데요. MSNBC는 블룸버그 통신이 힉스 보좌관의 감염 사실을 보도할 때까지 백악관이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실내에서 90분간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두 후보는 15피트 정도 거리를 두기는 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실내에서 격한 토론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CDC 안전수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바이든 후보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두 후보 모두 온라인 유세로만 대선을 치르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주목됩니다. 한편 올해 77세의 바이든 후보는 오늘 중에 검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히어로스 액트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4대 반대 207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백악관과 민주당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 하원은 선거철로 인해 11월 중순까지 휴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백악관과 공화당 측에 책임을 던져놓은 상태인데요. 그만큼 백악관 측이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에서 협상안이 마련될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결국 협상이 불발되고 양측이 서로의 책임이라고 공방만 벌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알려진 이후 도쿄에서 시드니까지 증시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30 선물은 1.87%, S&P 500 선물이 1.4%, 나스닥 100 선물도 1.94%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도 0.67%로 떨어졌고 원유 시장에서도 WTIU 선물은 2.92%, 브렌트유 선물은 2.74%가 각각 급락했습니다. 겟 리포트는 지난 3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아마존에서 일한 직원 중 19,816명이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과 홀푸드에만 137만 2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감염률은 1.44%로 집계됐습니다. 아마존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무증상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봇 볼라 파이저 CEO는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고 정치적 표현법이 백신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파이저가 10월 FDA에 코로나19 백신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1억 개를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신들이 과학의 속도로 일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어떤 정부로부터도 투자를 받지 않았으며 정치적 압박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복합적인 비극을 상상해보라며 그것은 우리 중 누구도 받아서는 안 될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에센스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바닥에 눕혀 고정한 채 그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에센스 클라크 카운티의 머라이어 파커 커미셔너는 법 집행기관의 무력 사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건강 훈련이나 탈분열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 보고서는 이날 경관들이 2번이나 바에 출동했고 용의자가 바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 테이저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센스 클라크 카운티 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모든 무력 사용 사건들처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페이스북에 사진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민 전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 전 의원은 선거 후 개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치러질 것이냐 당장 불똥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일정의 차질이 있을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방역 체계를 제대로 다루고 있었느냐라는 공격을 좀 더 받게 된 입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벌어진 것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겼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제1순위가 바로 힉스 보좌관인데 이 힉스 보좌관이 수요일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거를 목요일 오후가 될 때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백악관이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사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걸 보도를 했죠. 블룸버그 통신이 그걸 보도하기 전에는 백악관 쪽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나중에서야 백악관이 힉스 보좌관이 감염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검사를 받는 이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요일 저녁에 이미 힉스 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백악관 식구들이 다 알았을 텐데 특히 대통령 부부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목요일날 하루 종일 일정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들 보고 이해하라는 거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놨습니다. 다른 모든 언론사들이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해왔다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통제했어야 되고, 그리고 마스크 사용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쪽에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가? 이건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 입국 거부할 때, 중국과 이 미국과의 국경을 차단할 때, 그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가 조 바이든 후보가 했던 모습들, 그리고 말했던 내용들은 그 왜 지금 차단하느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할 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바이든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앞서서 선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했던 그런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는 게 좀 우스운 얘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받아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공방이 돼버리는 것이지 어떤 힘이 있는 팩트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지금 저희가 간과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백신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 파이저 CEO가 직원들한테 통신문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을 개발하려고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 이미 10월 달에 FDA에다가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백신을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지난 3월에 세웠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말장난에 우리를 희생시키느냐 하는 그런 논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Speed of Science. 자기는 지금 과학의 속도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 3만 5천 명의 임상실험을 진행을 하고 2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해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구미에 맞춰서 마치 이 백신 개발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완성도 되지 않은 초보 백신이 그냥 막 시중에 나올 것처럼 그렇게 불안감을 형성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통신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이 효과 있는 백신을 만들었는데 신뢰를 못 받는다면 아무도 그걸 쓰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안전하다는 걸 아는데 아무도 쓰지 않으면 그런 걱정을 하는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째 공격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유세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지금 뭐 비행기 몰고 가가지고 수천 명 모여있는 데서 아주 화려하게 유세를 펼쳐왔는데 그거 일체 못하게 됐죠. 적어도 2주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과연 얼마나 유리해질 수 있는가? 그것도 지금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바이든 후보가 공격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도 오늘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후보도 검사를 받게 되면은 자가격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바이든 후보 측에서 보여왔던 행보를 볼 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가격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둘 다 온라인 유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온라인 유세를 펼치게 되는 입장이 둘 다 된다 그러면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온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동정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요. 보우소나루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마스크 필요 없다고 막 그러다가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나서 3주 동안 이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7월 달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3주간 격리 치료를 받고 그다음 8월 달에 와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정치 무대에 나왔을 때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지율이 지지한다가 지지 안 한다보다 더 올라가는 그 전에는 반대였거든요. 지지 안 한다가 더 많았는데 지지한다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주 뒤에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의 역전 현상이 역시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여론조사의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동정론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동정론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지지층의 규합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경시 현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고 봤더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네라는 그런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덜 무섭게 생각하는 그리고 덜 무섭게 생각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셧다운해야 되지라는 생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음모론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확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작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언론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지금 큰 악재를 만났다. 그리고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이제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게 됐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언론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역시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가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양측 다 온라인 선거 유세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온라인 선거 유세를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로 놓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둘 다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어느 한쪽이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안 걸렸다의 문제하고도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서 지금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예, 어제 연방 하원에서는요, 히어로즈 액트 2.0, 그러니까 이제 새로 개정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 부양책,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과가 된 내용을 보니까요, 찬성 214대 반대 20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하원 의원,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원이 232명입니다. 232명인데 찬성이 214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18명? 예, 1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표가 207이 나왔는데요. 공화당 의원 수가 198명입니다. 그러면 공화당 의원들이 다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적어도 9표가 더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9표 중에 적어도 8표 이상은 민주당에서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뭐가 급했을까요? 급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선거철이니까 빨리 지역구로 돌아가서 선거운동해야 된다. 그 이유밖에는 없는데 어쨌든 문우신 장관과 펠로시 하원 의장 간의 이 협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원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통과시킨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공화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통과 안 시키려고 할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되지도 않을 법을 왜 통과시켰느냐? 압박하는 거죠. 지금 중간에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중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악관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강하다. 2조 2천억 달러 이하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준 것이죠. 백악관 입장에서는 지금 난처한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협상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라는 전제를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였냐면요. 협상 깨지는 거죠. 협상을 의도적으로 깨놓고 그리고 너 때문에 깨졌다. 서로가 민주당은 공화당한테, 공화당은 민주당한테 너 때문에 깨졌다. 민주당은 또 백악관한테 너 때문에 깨졌다. 그렇고 그냥 그거로 끝. 그 사이에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미 3월 달에 케어스 액트 해가지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동의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풀긴 했는데 근데 그거 이미 거의 다 소진됐거든요. 지금 국민들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잠시 큰 돈을 시중에 풀어서 임시변통으로 일종의 산소호흡기 끼워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산소호흡기의 이 통에 산소가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산소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서로가 공방전을 벌일 그런 생각을 벌이고 이거를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선거판에 그냥 상대방을 공략하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양념으로만 쓰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 상황을 지켜볼 때는 막 화가 날 정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든 일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지금 뭐 완전히 대화하지 않겠다. 뭐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이미 예전부터 그런 자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양심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18명의 민주당 의원들, 제가 볼 때는 문제 해결사 코커스에 소속되는 의원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이 초당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야 그래야 의미가 있다. 초당적인 합의안을 먼저 만들어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의원들이 좀 더 분발해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않는 한,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각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은 물거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좀 황당한 게 뭐냐면 본인들은 협상해 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optimistic 하다는 거예요. 낙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optimistic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데 뭐 낙관적으로 잘 될 거다 할 거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 말만 믿고 협상이 곧 이루어질 거다. 곧 국민들한테 $1,200 지원금 다시 또 나올 거다. 뭐 PPP 다시 또 융자 시작할 거다. 5만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다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 희망이 아니라 그냥 희망 고문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생겼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드렸지만 보건 이슈는 보건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 이슈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정치 논리에 다 갖다 껴맞추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하원에서는 2조 2천억 통과시켰고요. 백악관에서는 1조 6천억까지 제안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뭐 어떤 또 양보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고 볼 일이니까 계속 두고 봐야 되겠지만, 속 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 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예, 간단하게 제가 조지아주 부동산 얘기를 지금 잠깐 하고 오늘 뉴스 브리핑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지아주의 지난 9월 달 판매 현황, 주택 판매 현황 자료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더 지금 시장이 뜨거운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7월, 8월, 9월 요때는 좀 부동산 경기가 슬로우했었던 것이 예년의 일이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8월 달에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9월 달에는 8월에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물건이 없는 겁니다. 작년 9월에 비해서 올해 9월에 이 리스팅 나와 있는 물건이 주택수가 34%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물건은 더 줄어들고 나와 있는 물량은 적고 근데 수요는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려 작년에 비해서요. 작년 9월에 비해서 지난 9월 달에 조지아주 주택가격 평균 가격이 16% 상승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지아주의 주택가격이 조만간에 떨어진다는데 뭐 지금 사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택은 구매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지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상태가 상당히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뮤주얼 코주얼을 제작한 거 이번 주에 저희가 내보낼 텐데요.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그리고 이자율은 역대 어느 때보다도 낮은 그런 이자율 상태이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 대한 수요는 좀 더 높아진 그런 상태가 되면서요. 집값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값뿐만이 아니라 렌트비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간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